문이 부드럽게 울리며 손흥민이 런던 본드 스트리트에 위치한 고급 보석 매장 오로라 잼스 아우로라 gems로 들어섰다. 그는 평소처럼 심플한 운동복 재킷과 약간 다른 스니커즈 그리고 챙이 낮게 눌러진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나 수백억 원 규모의 보석 제국을 소유한 기업가라기보다는 평범한 행인에 가까웠다. 손흥민은 2005년형 토요타 프리우스를 운전했다. 은빛 페인트가 살짝 바랜 이 차는 그가 사업 초창기에 구입한 것으로 이제는 그의 성공을 상징하는 유산과도 같았다. 런던의 호화로운 매장 앞에 이 차를 주차할 때마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았지만 손흥민은 개의치 않았다. 이 차는 아직 멀쩡히 달린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주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 차를 볼 때마다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하게 된다. 오로라 잼스는 단순한 보석 매장이 아니었다. 손흥민이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꿈에서 시작된 그의 심혈이 담긴 작품이었다. 런던, 서울, 두바이, 뉴욕 등 전 세계 32개 매장을 운영하며 연간 1억 5천만 파운드의 매출을 올리는 이 브랜드는 그의 자부심이었다. 특히 셀레스티얼 글로우 컬렉션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레드카펫에서 착용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손흥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성이 아니었다. 그가 오로라 잼스를 세운 이유는 단 하나였다. 모든 고객이 누구든 어디서 왔든 차별 없이 존중받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 그는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이 가치를 확인하곤 했다. 오늘도 그는 사전 예고 없이 본드 스트리트 매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는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직원들이 그의 존재를 모를 때 어떻게 고객을 대하는지, 그가 세운 가치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손흥민은 낡은 프리우스에 올라 런던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 그의 꿈이 현실이 된 이곳 오로라 잼스의 플래그십 매장으로 향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반짝이는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완벽하게 배열된 보석 디스플레이가 아니었다. 한쪽 디스플레이 케이스가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었다. 사소한 디테일이었지만 손흥민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실수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모자를 살짝 고쳐 쓰고 매장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그는 이곳을 설계한 사람이었다. 조명 하나, 디스플레이 각도 하나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었다. 매장 한가운데는 그의 걸작 셀레스티얼 글로우 컬렉션이 자리 잡고 있었다. 180만 파운드 가치의 이 컬렉션은 남아프리카산 희귀 다이아몬드로 제작된 것으로 중심에 놓인 30만 파운드짜리 목걸이는 손흥민이 직접 감수한 디자인이었다. 그는 그 목걸이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다. 그때 매장 매니저 샬롯 에반스가 카운터 뒤에서 나타났다. 35세의 샬롯은 완벽하게 묶은 금발머리와 고급스러운 정장 반짝이는 하이힐로 마치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옥스퍼드 출신의 부유한 가문에서 자란 그녀에게 부는 마치 숨쉬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다. 샬롯은 오로라 잼스를 단순한 직장이 아닌 자신이 브랜드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임무를 맡은 곳으로 여겼다. 그녀의 눈에 모든 고객이 오로라 잼스의 고객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누가 이곳의 고급스러운 경험에 어울리는지,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자신이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카운터 뒤에는 24세의 판매 직원 리암 파텔이 보석을 정리하고 있었다. 디자인 전공을 졸업한 리암은 학비를 벌기 위해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손흥민이 들어오자마자 그를 알아봤다. 축구 스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오로라 잼스의 창립자로서 회사 뉴스레터에서 본 그의 사진 때문이었다. 리암은 다가가 인사하려 했지만 샬롯이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내가 처리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매장 입구 근처에는 보안 요원 엠마 톰슨이 서 있었다.
40세의 엠마는 과거 경찰로 일하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보안요원으로 전직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예리한 눈으로 매장을 지켜보며 샬롯이 손흥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관찰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아직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손흥민은 셀레스티얼 글로우 컬렉션 앞에 서서 조용히 보석을 감상했다. 그의 손은 주머니에 찬 채였지만 그의 눈은 보석의 디테일을 하나하나 훑었다. 샬롯이 다가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는 억지로 짜낸 미소였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았지만 어딘가 거만한 기운이 묻어났다. 오늘 특별한 물건을 찾으시나요?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셀레스티얼 글로우 컬렉션을 보고 싶습니다. 샬롯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그녀는 손흥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그의 옷차림과 낡은 모자를 평가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는 고급 보석을 살 만한 고객이 아니었다. 그 컬렉션은 저희 매장의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차가워졌다. 시작가가 20만 파운드부터입니다. 혹시 다른 좀 더 적합한 옵션을 보시겠어요? 손흥민은 눈썹을 살짝 치켰다. 그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다. 축구선수로서 그리고 아시아인으로서 그는 사람들의 선입견과 마주한 적이 많았다. 하지만 자신의 매장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컬렉션을 보고 싶습니다. 샬롯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거절할 수는 없었지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손흥민이 이곳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혹시 특별한 행사를 위해 찾으시는 건가요? 그녀는 손흥민을 저렴한 보석 코너로 유도할 핑계를 찾으려 했다. 손흥민은 그녀의 의도를 읽었지만 여전히 침착했다. 특별한 행사가 있어야 보석을 볼 수 있나요?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여전히 예의 바른 톤이었다. 매장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긴장되기 시작했다. 리암은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손흥민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샬롯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다시 주저했다. 엠마는 입구 근처에서 팔짱을 낀 채 상황을 관찰했다. 그녀의 직감은 점점 더 강해졌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샬롯은 마지못해 셀레스티얼 글로우 디스플레이 케이스를 열었다. 하지만 그녀는 손흥민이 보석을 만지거나 훔칠까봐 걱정하는 듯 케이스 바로 옆에 붙어서 감시했다. 그녀의 동작은 느리고 의도적이었다. 마치 손흥민이 지쳐서 떠나기를 바라는 듯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목걸이를 가까이 들여다보며 전문가의 눈으로 평가했다. 이 다이아몬드의 투명도는 훌륭하군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남아프리카산이죠. 하지만 잠금 장치 디자인이 살짝 느슨해 보입니다. 샬롯은 당황했다. 일반 고객이 다이아몬드의 기원을 단번에 알아채거나 잠금 장치의 미세한 결함을 지적하는 일은 드물었다. 저희 보석은 최고의 장인들이 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뻣뻣하게 대답했다. 모든 디테일이 완벽합니다.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저는 품질에 좀 까다로운 편이라서요. 바로 그 순간 문이 다시 울리며 화이트모어 부부가 매장으로 들어왔다. 60대에 접어든 이 부유한 백인 부부는 본드 스트리트의 단골 고객이었다. 샬롯의 태도가 즉시 바뀌었다. 그녀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고 거의 뛰다시피 그들을 맞이하러 갔다. 화이트모어 부인, 화이트모어 씨 오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녀는 손흥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부에게 다가갔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샬롯은 손흥민을 힐끗 보며 말했다.
가끔 어울리지 않는 손님들이 오거든요. 손흥민은 그 말을 들으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다. 그는 오로라 잼스를 모든 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수년을 바쳤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매장에서 그의 직원이 그를 차별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서서 샬롯이 화이트모어 부부에게 샴페인을 대접하고 그들을 고급스러운 벨벳 의자에 앉히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은 25만 파운드짜리 귀걸이를 편안히 살펴보고 있었다. 샬롯은 그들에게 보석의 역사와 장인정신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손흥민은 아무도 자신에게 그런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리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손흥민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손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샬롯이 즉시 끼어들었다. 리암 뒤쪽 창고 정리나 해. 그녀의 목소리는 명령적이었다. 손흥민은 리암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그리고 그는 기다렸다. 15분 동안 그는 셀레스티얼 글로우 디스플레이 앞에 서서 샬롯이 화이트모어 부부를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그들에게 샴페인을 더 따랐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보석을 꺼내 보여줬다. 손흥민은 그저 서 있었다.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는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판단했다. 그는 천천히 샬롯에게 다가가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저는 여전히 셀레스티얼 글로우 목걸이에 관심이 있습니다. 샬롯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를 돌아봤다. 그녀는 그가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난 듯 했다. 저기요. 그녀는 더 이상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그 목걸이는 30만 파운드입니다. 진지한 구매 의사가 있는 분들께만 보여드리는 물건이에요. 다른 저렴한 패션 주얼리 코너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손흥민의 턱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했다. 저는 그 목걸이를 사고 싶습니다. 샬롯은 웃음을 터뜨렸다. 예의 차린 웃음이 아니라 마치 손흥민이 터무니없는 농담을 한 것처럼 큰 소리로 웃었다. 구매하시려면 먼저 자금 증명을 보여주셔야겠어요.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듯 말했다. 손흥민은 고개를 갸웃했다. 자금 증명, 그건 모든 고객에게 요구하는 규정인가요? 샬롯은 화이트모어 부부를 힐끗 봤다. 그들은 아무런 증명도 요구받지 않고 편안히 보석을 보고 있었다. 큰 금액의 구매에는 그렇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지난 15분 동안 화이트모어 부부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똑똑히 봤다. 그는 그들이 30만 파운드에 맘먹는 보석을 만지는 모습을 봤다. 샬롯이 그들에게 샴페인을 대접하고 그들을 왕족처럼 대하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자금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모습을 봤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가세요. 샬롯이 말했다. 당신은 여기 어울리지 않아요. 아마도 훔치러 온 거겠죠. 손흥민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매장 안에 울려 퍼졌다. 샬롯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손흥민이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했다. 매장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손흥민은 셀레스티얼 글로우 디스플레이 케이스 옆에 서서 샬롯 에반스가 화이트모어 부부를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샴페인을 따라주며 마치 왕족을 모시듯 미소를 지었다. 이 귀걸이는
프랑스 장인이 직접 작업한 것으로 다이아몬드의 광채가 정말 특별하죠. 샬롯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그녀는 화이트모어 부부가 원하는 모든 보석을 꺼내 보여주었다. 반면 손흥민은 그저 그곳에 서 있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의 손은 주머니에 찬 채였지만 그의 눈은 매장의 모든 움직임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그는 샬롯이 화이트모어 부부에게 보여주는 25만 파운드짜리 귀걸이를 보았다. 그녀가 그들에게 편안한 벨벳 의자에 앉도록 안내하고 그들의 손에 샴페인 잔을 쥐어주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자금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 손흥민은 이런 상황에 익숙했다. 축구 선수로서 그리고 아시아인으로서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외모로 판단하는 순간을 수없이 겪어왔다. 하지만 이곳 그가 자신의 꿈과 가치를 담아 만든 오로라 잼스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며 샬롯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여전히 셀레스티얼 글로우 목걸이를 보고 싶습니다. 샬롯은 화이트모어 부부와의 대화에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다. 저기요. 그녀는 더 이상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그 목걸이는 30만 파운드입니다. 진지한 구매 의사가 있는 분들께만 보여드리는 물건이에요. 다른 저렴한 패션 주얼리 코너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녀의 말투는 마치 손흥민이 그저 시간을 낭비하러 온 사람이라는 듯 비웃는 투였다. 손흥민의 턱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히 통제하며 차분히 대답했다. 저는 그 목걸이를 사고 싶습니다. 샬롯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예의 바른 미소가 아니라 손흥민이 터무니없는 농담을 했다고 생각하는 듯한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구매하시려면 먼저 자금 증명을 보여주셔야겠어요.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듯 말했다. 신용카드 은행 명세서 뭐든지 좋으니 보여주세요. 손흥민은 고개를 갸웃하며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금 증명 그건 모든 고객에게 요구하는 규정인가요?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여전히 예의 바른 톤을 유지했다. 샬롯은 순간적으로 당황하며 화이트모어 부부를 힐끗 보았다. 그들은 아무런 증명도 요구받지 않고 편안히 25만 파운드짜리 귀걸이를 살펴보고 있었다. 큰 금액의 구매에는 그렇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손흥민을 피했다. 손흥민은 지난 15분 동안 화이트모어 부부가 받은 대우를 똑똑히 보았다. 그는 샬롯이 그들에게 샴페인을 대접하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보석을 꺼내 보여주며 그들을 왕족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자금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는 천천히 말했다. 왜 저는 그런 요구를 받고 저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건가요? 샬롯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손흥민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화이트모어 부부를 다시 한번 힐끗 보았고 그들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샬롯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저희는 고객의 프로필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녀는 애써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이곳의 고객층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 말은 매장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리안 파텔은 카운터 뒤에서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그는 손흥민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회사 뉴스레터에서 손흥민의 사진을 보았고 그가 오로라 잼스의 창립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샬롯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샬롯이 그분이 누군지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샬롯은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리암 조용히 해. 그녀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너 지금 일 그만두고 싶어. 리암은 주저하며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손흥민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샬롯의 권위에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엠마 톰슨 매장 입구에 서 있던 보안 요원은 점점 더 불편해졌다. 그녀는 과거 경찰로 일하며 수많은 갈등 상황을 다뤄본 경험이 있었다. 그녀의 직감은 이 상황이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침착한 태도, 그의 자신감, 그의 보석에 대한 지식은 그가 단순한 고객이 아님을 암시했다. 그녀는 샬롯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느꼈다. 손흥민은 다시 한번 셀레스티얼 글로우 목걸이를 가리켰다. 이 목걸이에 잠금 장치가 살짝 느슨해 보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남아프리카산 다이아몬드의 투명도는 훌륭하지만 이런 디테일은 개선할 여지가 있네요. 샬롯은 그의 말에 당황했다. 그녀는 손흥민이 단순히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말은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저희 보석은 세계 최고의 장인들이 작업한 것입니다. 그녀는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그런 비판은 터무니없어요.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저는 품질에 까다로운 편이라서요. 그는 다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울리며 새로운 고객이 들어왔다. 50대 후반의 부유한 여성 엘리자베스 캐링턴이었다. 그녀는 본드 스트리트의 단골 고객으로 늘 값비싼 보석을 사러 오는 사람이었다. 샬롯의 태도는 즉시 바뀌었다. 그녀는 손흥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엘리자베스에게 달려갔다. 캐링턴 부인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녀는 거의 뛰다시피 하며 그녀를 맞이했다. 오늘 특별한 보석을 찾으시나요? 손흥민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는 샬롯이 엘리자베스에게 즉시 샴페인을 대접하고 그녀를 벨벳 의자에 안내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엘리자베스에게 20만 파운드짜리 반지를 보여주며 그 기원과 장인 정신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엘리자베스에게 단 한 번도 자금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 손흥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샬롯에게 다가가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실례합니다. 저는 여전히 셀레스티얼 글로우 목걸이에 관심이 있습니다. 샬롯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그가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난 듯 했다. 저기요. 그녀는 더 이상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그 목걸이는 진지한 구매자들을 위한 겁니다. 당신은 여기 어울리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매장 안의 모든 사람의 귀에 들어갔다. 화이트모어 부부는 그들의 대화를 멈추고 손흥민과 샬롯을 바라보았다. 엘리자베스 캐링턴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리암은 카운터 뒤에서 손을 꼭 쥐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샬롯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다시 입을 다물었다. 엠마 톰슨은 입구에서 팔짱을 낀 채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직감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다. 샬롯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 손흥민은 샬롯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있었다. 샬롯은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붉어져 있었다. 당신은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그녀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지금 나가시지 않으면 보안을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엠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엠마, 이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
엠마는 망설였다. 그녀는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침착한 태도, 그의 자신감은 그녀에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샬럿이 확실한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확실하다고 샬럿은 소리쳤다. 지금 이 사람을 내보내지 않으면 너도 잘릴 줄 알아. 그 말은 매장 안을 울렸다. 화이트모어 부부는 이제 완전히 대화를 멈추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엘리자베스 캐링턴은 손에 들고 있던 반지를 내려놓고 불편한 표정으로 샬럿을 바라보았다. 리암은 카운터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는 샬럿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알았다. 손흥민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천천히 화면을 터치했다. 보안을 부르고 싶다면 부르세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도 전화 한 통 해야겠네요. 샬롯은 그의 말을 비웃었다. 전화 누구한테 전화할 건가요? 변호사 경찰 하지만 손흥민은 그녀를 무시했다. 그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임스, 나 손흥민이야. 지금 본드 스트리트 매장에 있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줘.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매장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리암은 숨을 삼켰다. 엠마는 눈을 크게 뜨며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화이트모어 부부는 서로를 쳐다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했다. 샬롯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뭐라고요?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이사회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손흥민의 눈빛은 이제 차가웠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매장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손흥민은 전화기를 손에 든 채 샬롯 에반스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샬롯은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점점 불안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손흥민의 자신감과 그의 말투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대체 무슨 게임을 하는 거죠? 전화 한 통으로 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손흥민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집중하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톤으로 말했다. 제임스, 이사회 준비됐나? 좋아. 본드 스트리트 매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 지금 처리해야 해. 그의 말은 매장 안의 모든 소음을 삼켰다. 리암 파텔은 카운터 뒤에서 숨을 죽인 채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는 손흥민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는 회사 뉴스레터에서 손흥민의 사진을 보았고 그가 오로라 잼스의 창립자이자 회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다. 리암은 샬롯에게 경고하려 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반응에 이미 몇 번이나 제지당한 터였다. 그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빌었다. 샬롯 씨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길. 엠마 톰슨 매장 입구에 서 있던 보안 요원은 이제 확실히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다. 그녀는 과거 경찰로 일하며 수많은 갈등 상황을 다뤄본 경험이 있었다. 손흥민의 침착함과 그의 말투는 그가 단순한 고객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녀는 샬롯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샬롯의 신경질적인 시선에 멈칫했다. 화이트모어 부부는 이제 완전히 대화를 멈추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손흥민이 받은 대우와 자신들이 받은 특급 대접 사이에 극명한 차이를 깨달으며 점점 불편해졌다. 화이트모어 부인은 손에 들고 있던 귀걸이를 내려놓고 남편에게 속삭였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손흥민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말을 이어갔다.
그래, 전원 다 모였나 좋아. 이건 회사 정책 위반이야. 차별무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매 단어는 마치 칼날처럼 샬롯을 향해 날아갔다. 샬롯은 이제 완전히 당황했다. 그녀는 손흥민의 말에 담긴 권위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사회 당신이 무슨 이사회를 말하는 거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손흥민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이 없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웠다. 그는 명함을 샬롯에게 내밀며 말했다. 손흥민 오로라 잼스 창립자 겸 회장. 매장 안의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샬롯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명함을 받아들며 손이 떨렸다. 명함에는 선명한 금색 로고와 함께 손흥민 창립자 겸 회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명함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만 그 글자를 믿을 수 없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리암은 숨을 삼키며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샬롯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손 회장님, 제가 말씀드리려 했어요. 하지만 샬롯은 그의 말을 끊었다. 리암 조용히 해.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다. 이건 터무니없어. 당신이 회장일 리 없어요. 손흥민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내가 회장이 아니라고. 그럼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지? 그냥 길에서 들어온 사람. 도둑 아니면 네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누군가. 그의 말은 샬롯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엠마 톰슨은 이제 확실히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는 회사 내부 이메일에서 손흥민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자선 활동과 회사의 핵심 가치를 강조하는 연설로 뉴스레터에 자주 등장했다. 그녀는 샬롯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샬롯씨, 그만하세요. 이건 심각해요. 하지만 샬롯은 그녀를 무시했다. 엠마, 너도 조용히 해. 내가 이 매장을 책임지고 있다고. 그녀는 거의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손흥민은 전화기를 다시 귀에 대고 말했다. 제임스, 지금 상황을 설명하겠다. 본드 스트리트 매장에서 매니저가 고객을 차별하고 무례하게 대했어. 그 고객이 바로 나야. 매장 안은 이제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화이트모어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특급 대접이 손흥민에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화이트모어 씨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겠어요. 그의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걸이를 내려놓았다. 그들은 조용히 매장 밖으로 나갔다. 다른 고객들은 이제 전화기를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한 젊은 여성은 친구에게 속삭였다. 이거 지금 트위터에서 터질 거야. 매니저가 자기 사장을 모욕했어. 손흥민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샬롯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이 매장이 너 거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실망이 담겨 있었다. 너는 누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누가 없는지 네가 결정한다고 했어. 하지만 이건 내 매장이야. 오로라 잼스는 내가 만들었고 내가 정한 가치 위에 세워진 거야. 샬롯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명함을 손에 쥔 채로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녀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몰랐다. 너는 내가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어. 내 외모, 내 옷차림, 내가 탄 차를 보고 내가 도둑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게 네가 한 판단이야. 그의 말은 매장 안의 모든 사람에게 울렸다. 리암은 이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했다. 그는 샬롯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음을 알았다. 그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막으려 했어요. 손흥민은 리암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옳은 일을 하려 했어. 그 점을 높이 사. 그는 엠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너 엠마, 너는 잘못된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 그건 내가 이 회사에서 기대하는 태도야. 엠마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받은 순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샬롯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그녀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몰랐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손흥민의 눈빛은 차가웠다. 너는 충분히 기회를 받았어. 지난 15분 동안 너는 나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도둑으로 몰았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그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야. 매장 안의 고객들은 이제 모두 전화기를 들고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한 남성은 친구에게 속삭였다. 이거 완전히 드라마야. 이 매니저는 이제 끝장이야. 손흥민은 전화기를 다시 귀에 대고 말했다. 제임스 이사회 결정이 필요해. 본드 스트리트 매장 매니저 샬롯 에반스의 계약을 즉시 종료해. 그리고 리암 파텔을 새 매니저로 임명해. 샬롯은 그 말을 듣고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손에 든 명함을 떨어뜨리며 카운터에 기대어 비틀거렸다. 아니에요. 제발, 제가 가족이 있어요. 이 일을 잃으면 안 돼요. 그녀는 거의 울부짖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너는 네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해. 오로라 잼스는 차별을 용납하지 않아. 내가 이 회사를 세운 이유는 모두가 존중받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야. 너는 그 가치를 짓밟았어. 리암은 손흥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방금 매니저로 승진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 해낼게요. 손흥민은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리암. 오늘 네가 보여준 태도가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엠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판단이 손흥민에게 인정을 받은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샬롯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카운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완벽했던 헤어스타일은 흐트러졌고 그녀의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바뀔게요. 하지만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너는 이미 너의 선택을 했어, 샬롯.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 매장 안의 고객들은 이제 이 장면을 기록하며 속삭였다. 이거 완전히 바이럴 될 거야.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사장이 자기 매장에서 차별받고 매니저를 해고했어. 이건 전설이야. 손흥민은 매장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오로라 잼스는 모두를 위한 곳이야.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은 매장 안의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샬롯은 조용히 자신의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는 이곳을 너의 매장이라고 했지. 하지만 이건 내 매장이야. 그리고 나는 이곳이 내가 세운 가치를 지키길 원해. 오로라 잼스 매장 안의 긴장은 이제 절정에 달했다. 손흥민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샬럿 에반스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으며 마치 그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듯했다. 샬럿은 카운터에 기대어 비틀거리며 방금 들은 말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완벽하게 정리된 금발머리는 이제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며 명함을 쥐고 있었지만 그 명함은 이제 그녀의 경력을 끝장낸 죽음의 선고장처럼 느껴졌다. 아니에요. 제발. 샬럿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몰랐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손흥민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샬럿, 너는 충분히 기회를 받았어. 지난 15분 동안 너는 나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도둑으로 몰았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그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야. 매장 안은 이제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고객들은 전화기를 들고 이 장면을 촬영하며 속삭였다. 한 젊은 남성은 친구에게 말했다. 이거 지금 트위터에서 터질 거야. 매니저가 자기 사장을 모욕하고 해고당했어. 화이트모어 부부는 이제 완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매장 구석에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특급 대접이 손흥민에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점점 더 당황스러워했다. 화이트모어 부인은 남편에게 속삭였다.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겠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손흥민은 매장을 둘러보며 모든 직원과 고객을 향해 말했다. 오로라 잼스는 차별을 용납하지 않아. 내가 이 회사를 세운 이유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야. 오늘 샬럿 에반스는 그 가치를 짓밟았어. 그는 잠시 멈췄다가 리암 파텔을 바라보았다. 리암, 오늘부터 너는 이 매장의 매니저야. 너는 내가 원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옳은 일을 하려 했어. 나는 너를 믿어. 리암은 숨을 삼키며 눈을 크게 떴다. 그는 방금 본드 스트리트 플래그십 매장의 매니저로 승진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리암. 오늘 네가 보여준 태도가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그는 엠마 톰슨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엠마, 너는 잘못된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 그건 내가 이 회사에서 기대하는 전문성과 판단력이야. 너는 즉시 보너스와 급여 인상을 받을 거야. 엠마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판단이 손흥민에게 인정을 받은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단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샬럿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카운터 뒤로 물러서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완벽했던 메이크업은 엉망이 되었고 그녀의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제발. 그녀는 다시 애원했다. 저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모기지론도 있고. 이 일을 잃으면 안 돼요.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실망과 약간의 연민이 섞여 있었다. 샬럿, 너는 이 매장의 명성을 지키려 했다고 했지. 하지만 네가 지키려 한 건 네 자신의 편견이야. 너는 내가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어. 내 외모, 내 옷, 내가 탄 차를 보고
나를 도둑으로 몰았어. 그건 너의 선택이었고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해. 샬롯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카운터 뒤에서 자신의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그녀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매장 안의 고객들은 이 장면을 계속 촬영했다. 한 여성은 친구에게 속삭였다. 이거 완전히 바이럴 될 거야. 사장이 자기 매장에서 차별받고 매니저를 바로 해고했어. 이건 전설이야. 손흥민은 매장을 둘러보며 고객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보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오로라 잼스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고객을 똑같이 존중하며 누구나 특별한 경험을 할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은 매장 안의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화이트모어 부부는 조용히 자신의 물건을 챙겨 매장을 떠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샬롯의 차별적인 대우에 묵인했던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 화이트모어 씨는 문을 나서며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이건 잘못됐어. 리암은 이제 새로운 책임감을 느끼며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들이 이미 이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어요. 손흥민은 창밖으로 런던의 번화한 본드 스트리트를 바라보았다. 그냥 두세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세상이 이 일을 보게 하세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오로라 잼스가 어떤 가치를 지키는지 세상에 보여주세요. 그는 리암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팀에 연락해서 샬롯의 계약 종료와 내 승진을 공식적으로 처리해. 그리고 엠마의 보너스와 급여 인상도 처리해야 해. 리암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회장님. 엠마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받은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손흥민에게 말했다. 회장님, 샬롯 씨를 밖으로 에스코트 할까요? 손흥민은 샬롯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조용히 자신의 물건을 상자에 담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무거웠다. 아니야, 엠마. 그는 말했다. 그녀가 남은 품위를 가지고 떠나게 해. 샬롯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그녀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사과는 처음으로 진심처럼 들렸다. 손흥민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너가 미안해하는 건 믿어.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사과로 네가 한 행동이 지워지진 않아. 네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네가 동료들에게 어떤 본보기를 보였는지, 그리고 고객들이 그걸 목격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 샬롯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건을 마저 챙겼다. 그녀는 상자를 들고 매장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손흥민을 돌아보았다. 정말로 제가 여기서 일할 자격이 없었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이 만든 이곳은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그녀는 문을 열고 오로라 잼스 본드 스트리트 매장을 떠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그녀의 어깨는 무너져 있었다. 손흥민은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복수심이 없었다. 오히려 깊은 실망과 약간의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회사를 수년간의 노력과 열정으로 세웠다. 하지만 한 직원의 편견이 그 모든 것을 위협했다. 그는 매장을 둘러보며 남은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리암, 엠마, 오늘 너희는 옳은 일을 했어. 그건 내가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우리는 고객을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아. 우리는 그들을
사람으로 대우해. 리암과 엠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리암은 새로운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동시에 손흥민의 신뢰를 받은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엠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매장 안의 고객들은 이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손흥민의 리더십과 그가 보여준 정의에 감동받았다. 한 노년의 신사는 손흥민에게 다가가 말했다. 젊은이, 당신이 이 상황을 이렇게 품위 있게 처리한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당신이 만든 이곳은 정말 특별합니다. 손흥민은 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저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리암과 엠마 같은 사람들이 이곳을 특별하게 만들죠. 그는 리암과 엠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제부터 이 매장은 너희가 이끌어. 내가 원하는 건 하나야. 모든 고객을 똑같이 존중하고 오로라 잼스가 어떤 가치를 대변하는지 잊지 마. 리암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손흥민은 매장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그는 셀레스티얼 글로우 디스플레이 케이스로 걸어가 처음 들어왔을 때 눈에 띄었던 약간 기울어진 케이스를 조정했다. 그 작은 동작은 마치 그가 이 매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상징처럼 보였다. 그는 고객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의 혼란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건 오로라 잼스가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고객들은 다시 박수를 쳤다. 그들은 단순히 보석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했다. 손흥민은 그들의 박수를 받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이곳을 떠나기 전 리암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이 매장을 내가 처음 이곳을 만들 때 꿈꿨던 곳으로 만들어줘. 리암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님. 샬롯의 해고 리암의 승진 엠마의 인정. 이 모든 것은 단 1시간 만에 일어났다. 손흥민은 매장을 떠나기 위해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낡은 토요타 프리우스가 본드 스트리트의 화려한 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롤스로이스나 값비싼 정장이 필요 없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과 가치로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오로라 잼스가 어떤 가치를 대변하는지 세상에 보여주었다. 오로라 잼스 본드 스트리트 매장은 이제 서서히 정상적인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었다. 샬롯 에반스의 해고와 리암 파텔의 승진, 엠마 톰슨의 인정으로 이어진 극적인 사건은 매장 안에 여운을 남겼지만 손흥민의 침착한 리더십 덕분에 혼란은 빠르게 정리되었다. 그는 셀레스티얼 글로우 디스플레이 케이스로 걸어가 처음 들어왔을 때 눈에 띄었던 약간 기울어진 케이스를 다시 한번 조정했다. 그의 손은 부드럽고 정확하게 움직였고 케이스가 완벽히 정렬되자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작은 동작은 단순한 물리적 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이 매장, 그리고 그가 세운 가치를 바로잡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손흥민은 매장을 둘러보며 남아있는 고객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의 혼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여전히 권위가 담겨 있었다. 이건 오로라 잼스가 추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고객이 이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외모나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매장 안의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고객들 중 한 명 60대 후반의 노신사가 손흥민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젊은이, 당신이 이 상황을 이렇게 품위 있게 처리한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말했다. 이런 리더십은 흔치 않습니다. 당신이 만든 이곳은 정말 특별해요. 손흥민은 그에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저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리암과 엠마 같은 사람들이 이곳을 특별하게 만들죠. 그는 리암과 엠마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오늘 두 사람 모두 오로라 잼스가 어떤 가치를 대변하는지 보여줬어요. 리암은 새로운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손흥민의 신뢰를 받은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손흥민에게 다가가 말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들이 이미 이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어요. 트위터에서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손흥민은 창밖으로 런던의 번화한 본드 스트리트를 바라보았다. 햇빛이 그의 낡은 토요타 프리우스에 반사되어 은은한 빛을 뿌렸다. 그냥 두세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세상이 이 일을 보게 하세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오로라 잼스가 어떤 가치를 지키는지 세상에 보여주세요. 그는 리암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팀에 연락해서 샬럿의 계약 종료와 내 승진 엠마의 보너스와 급여 인상을 공식적으로 처리해. 그리고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하고 싶어. 빛나는 모두를 위해 라는 이름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기본 컬렉션의 보석을 기부하는 거야. 리암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 빛나는 모두를 위해. 정말 멋진 아이디어네요.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야, 리암. 이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믿는지 보여주는 거야. 엠마 톰슨은 매장 입구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손흥민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과거 경찰로 일하며 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늘 이곳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정의는 그녀가 경험한 어떤 것보다 강렬했다. 그녀는 손흥민에게 다가가 말했다. 회장님, 오늘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확인받아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엠마, 너는 이미 옳은 일을 했어. 그걸 계속해줘. 매장 안의 고객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보석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쇼핑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했다. 한 젊은 여성은 친구에게 속삭였다. 이거 완전히 영화 같아. 사장이 자기 매장에서 차별받고 매니저를 해고했어. 이 영상 이미 수십만 뷰 찍었어. 손흥민은 매장 한가운데로 걸어가 셀레스티얼 글로우 컬렉션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는 손으로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말했다. 성공은 정상에 오르는 것만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매장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또렷했다. 성공은 정상에 올랐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어. 그는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있는 낡은 은색 팔찌를 만졌다. 그 팔찌는 그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받은 것으로 그가 가난과 차별 그리고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며 지금의 자리까지 오는 동안 늘 함께했던 물건이었다. 이 팔찌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지키는지 늘 상기시켜줘. 그는 말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에 있어. 고객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중년 여성은 손흥민에게 다가가 말했다. 회장님, 오늘 당신이 보여준 모습은 제게 큰 영감을 줬어요. 이 매장은 정말 특별합니다. 손흥민은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과 고객들,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가 이곳을 특별하게 만들죠. 그는 리암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리암, 이제 이 매장은 네가 책임져. 내가 이곳을 처음 만들 때 꿈꿨던 모습으로 만들어줘. 모든 고객이 이곳에서 특별함을 느끼도록. 리암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손흥민은 매장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그는 고객들이 다시 보석을 둘러보고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곳이 단순한 보석 매장이 아니라 그가 수년간의 노력과 열정으로 만든 꿈의 공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매장 문을 향해 걸어가며 엠마에게 말했다. 엠마, 매장을 잘 지켜줘. 그리고 오늘처럼 내 판단을 믿어. 엠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님. 손흥민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의 낡은 토요타 프리우스는 본드 스트리트의 화려한 거리에서 여전히 눈에 띄었다. 그는 화려한 차나 값비싼 옷이 필요 없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과 가치로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오로라 잼스가 어떤 가치를 대변하는지 세상에 보여주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미 이 사건이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다. 와, 해시태그는 트위터에서 트렌드 1위에 올랐다. 사람들은 손흥민이 자신의 매장에서 차별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매니저를 해고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그의 리더십과 정의로운 행동을 칭찬했다. 한 사용자는 이렇게 썼다. 손흥민은 진짜 영웅이야. 자기 매장에서 차별받고도 이렇게 침착하게 정의를 실현했어. 손흥민은 차에 올라 본드 스트리트를 떠났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직원의 해고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이 일이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길 원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는 오로라 잼스를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매장은 이제 리암의 지휘 아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리암은 손흥민의 지시대로 인사팀에 연락해 샬롯의 계약 종료와 자신의 승진을 처리했다. 그는 또한 빛나는 모두를 위해 캠페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엠마는 매장 입구에서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손흥민의 신뢰를 받은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정의로운 판단을 이어갈 결심을 했다. 화이트무어 부부는 다음 날 다시 매장을 방문했다. 그들은 손흥민의 행동에 감동받아 오로라 잼스의 충성 고객이 되기로 했다. 화이트무어 부인은 리암에게 말했다. 어제 우리가 잘못된 대우를 묵인했던 게 부끄러워요. 하지만 손 회장님이 보여준 모습 덕분에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됐어요. 리암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게 바로 회장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이곳은 모두를 위한 공간이에요. 손흥민은 그날 저녁 런던의 아파트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소셜미디어를 확인했다. 그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공유하며 그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미소 지으며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키길 바랐다. 그는 자신의 팔찌를 다시 한번 만지며 생각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오로라 잼스는 이제 더 강한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손흥민은 그 꿈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